김영삼. 문준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 59강 8글자 우통광내 좌달 승명의 8글자를 배우시겠습니다. 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우통광내할 때 우자는 오른 네. 우자, 통은 통할 통자, 광은 넓을 광자, 내는 안 내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네 글자를 해석해 보면 네. 오른쪽으로 광내하고 통한다. 그래서 이제 광내를 넓은 곳, 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네. 하나의 단어로 고유 명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다시 예, 할게요. 이따가 그러면 광내를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글자 네네. 좌달 승명도 네. 설명해 주실까요? 예. 좌는 왼좌, 왼쪽이라는 의미고요. 달은 도달할 달자, 네. 이를 달자. 네. 승은 이을 승자입니다. 명은 밝을 명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왼쪽으로는 승명에 도달한다.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시 승명도 또 설명을 해 주실 예, 거죠? 고유 명사로 해석을 할 수 네. 있습니다. 이번 구절에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제 예, 예. 글자들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네. 자, 어떻게 그렸는지 네. 먼저 오른쪽 우자부터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다. 오른쪽 네. 우자, 오른 우자는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아니라 이제 글자를 보시면 그림처럼 생겼죠. 네. 오른손입니다. 아, 오른손이요? 네. 그럼 이제 왼자자를 다음 구절에서 볼 건데, 네. 먼저 한번 볼까요? 예. 그럼 갑골문을 보시면 이건 또 왼쪽 손입니다. 그래서 아. 원래는 오른손, 왼손을 상용한 글자였고, 아. 원래 의미는 오른손으로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도울 우자고, 네. 좌자도 왼손으로 사람을 돕는 거죠. 네. 그래서 도울 좌자인데, 지금은 이제 돕다는 의미는 사람 인변을 붙인 글자들로 분화가 됐고, 네. 좌우 해서 방위를 나타낼 때 이 글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우자 할 때에 우리가 그 손수만을 가지고도 또 우자 그래서 발음 우 성분이 네, 나잖아요. 네네. 아래 붙은 입구는 뭔가요? 아마도 이제 돕는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라면 네. 도울 때 이제 손만 가는 게 아니라 뭐 구호를 외칠 수도 있지 않아요? 구호를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아니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돕는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자문을 해주고 말로써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입이 들어간 건 아닐까요? 아, 그럼 손으로도 네. 도와주고 말로도 도와주고 네. 네,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아. 없습니다만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또우자를 가지고는 오른손이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네. 이렇게 입구가 붙은 글자만 오른손으로 그렇죠. 쓰이고 오른쪽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나중에 이제 사람 인변을 더해서 또 돕는다는 뜻으로도 그렇죠. 쓰이는 글자가 네네. 되었군요. 지금 네. 이제 또 우자라고 하시니까 네. 자형만 보면은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네. 오른 우자나 왼 좌자나 보면은 이제 맨 위에 있는 네. 약간 비슷하게 쓴 X자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사실은 네, 손인 손을 거죠. 그린 거죠. 네. 이게 이제 펼쳐진 거고 네. 또 우자 같은 경우는 그걸 이렇게 더 오물인 거고.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통할 통자인데요. 네. 통한다 그러면은 이제 막히지 않고 뻥 뚫려 있는 상태. 네. 근데 이 글자는 네. 구조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네. 아랫부분에 있는 게 이제 튀엄시엄갈 착이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용자처럼 발음이 되는 글자인데요. 네. 쓸 용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구문자에서는 그렇게 쓰인 자형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통 같은 거 있죠. 네. 뭔가 뭘 담아놓는 네. 그런 통 또는 종을 상용했다 이런 글자들 이런 설명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발음으로 쓰였으니까 요게 발음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간다는 의미로 쓰인 글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옥변에 이제 이 오른쪽 편방을 쓰면 통통자를 우리가 네네, 그렇죠. 그때도 이제 발음이 통으로 나는 네. 거고 나무로 되어 있는 뭔가를 담는 것으로 네. 뭐 목욕통이라든가 또는 뭐 휴지통, 술통 할 때도 이제 그 통자를 사용을 하죠. 그게 이제 발음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통자는 통달하다, 통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통자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 속에도 많이 포함된 글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통, 그다음에 교통, 뭐 소통, 맞아요. 그다음에 네. 관통, 네.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이 통하면 뭐 둘이 통했어?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자, 그다음 광자는요? 자, 이것은 넓을 광자인데요. 네. 얘도 이제 이 글자도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책받침과 반대로 네. 이거는 위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네. 곳간이라든가 또는 넓은 장소를 의미하는 아하. 엄자가 있는 거고, 가운데 들어있는 게 이제 누를 황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발음이 되는 거겠죠. 네, 넓게 생각해서 음. 황과 광이 통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넓은 장소를 우리 광장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예. 네. 광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글자죠. 넓다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이제 공간이 넓은 걸 의미했다가 네. 지금은 그냥 넓은 상태를 표현하는데도 이 글자 많이 씁니다. 설문 해석에 의하면 광자 자체가 궁전이 굉장히 큰 음. 건물이다. 네. 궁전 가운데서도 작은 궁전도 있고 큰 궁전도 있는데 더 큰 것을 뜻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쓴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네. 광대하다, 뭐 광활하다 이런 말에도 쓰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야 이런 말도 쓰이고 그렇죠. 넓은 것을 표현할 땐 하여튼 이 글자가 들어가는데 네. 또 흔히 쓰는 단어가 있어요. 네. 광고할 때도 이걸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도, 널리 알린다. 네,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이 광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는 이제 안내자인데요. 네. 우리 지난번에 밖으로 나갈 출자 할 때 보면 어떤 네. 공간에서 발바닥 같은 게 밖으로 있는 모습으로 네. 나갈 출자를 표현했잖아요. 예. 이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안내자인데 네. 그 문자를 한번 보실까요? 어떤 공간이 있고 네. 그 안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얼핏 사람 인자처럼 보이지만 네. 이거는 들어갈 입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아. 이게 안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표지이지 꼭 사람을 그린 예.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양을 얼핏 보면 사람 인자하고 들 입자하고가 좀 유사하잖아요. 네. 획을 어느 쪽을 더 길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여기 갑골문의 모양을 보시면 그 중간처럼 딱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들립자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갑골문의 자형에 보면은 이게 밖에 이렇게 집 면자 있죠. 집 안의 모양을 그대로 상영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럼 앞에 이제 네 글자가 네. 우통광내인데 네네. 그럼 오른쪽으로 광내에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예. 광내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예, 광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일단 장소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거기로 통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네. 광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무제 때에 네. 궁중에 이제 도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세운 곳을 광내전이라고 했대요. 아. 그래서 거기로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 그 오른쪽인가요? 그러니까 왕이 있었던 아. 곳에 왕의 정전에서 오른쪽으로 장서각인 광내로 광내전. 통한다. 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아, 그럼 이 구절도 여전히 궁전 안의 구조물에 대해서 네네. 이제 설명하고 있는 네,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네 글자의 이제 첫 번째 글자는 네. 좌자인데요. 네네. 앞에 우자와 좌자는 이제 서로 왼쪽 오른쪽으로 그렇죠. 대비되는 글자죠. 네네. 네. 글자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네. 손이 왼쪽 손이 보이시고 네. 서주시기의 글자에 보면은 지금의 글자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때도 역시 이제 입구가 들어가 있어서 마치 네. 오른 우자하고 구조가 비슷한데요. 네. 이 글자가 조금 같은 시기에서 조금 조금 후대로 가면서 입구에서 장인 공자로 바뀌게 됩니다. 장인 그렇군요. 공자는 사실 네. 길이를 잰다거나 할 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서 도와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글자야말로 손으로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돕는다. 네, 기술로 돕는다는 네네. 뜻을 그렇죠. 품고 있네요. 예, 예. 네. 근데 이 글자가 지금은 그때는 이제 왼손으로 또 이제 네. 도구를 가지고 돕는다 해서 돕다는 의미였다가 네. 지금은 돕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좌는 마찬가지로 사람 인자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 보좌관 할 때요. 네. 그럴 때 이 글자를 사용을 그렇군요.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달자인데요. 네. 이 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받침이 등장하네요. 네네, 통자처럼. 맞습니다. 네. 네. 이 달자는 왼쪽하고 아래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부수. 네. 그래서 어디에 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제 발음인데요. 네. 얘가 달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요게 두 부분으로 또 구성됐거든요. 위는 흑토가 있고 네. 아래 그 가운데 다음에 보이는 것이 양자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설문해자에 보면은 네. 구조가 흑토가 아니라 큰대자로 써 있습니다. 아. 큰대 아래에 양양자가 있는데
이게 큰 양이 아니라 작은 양이에요. 큰 그렇다면 대자, 큰 대자 아래에 음. 양자가 들어가는 거는 음. 큰 양 아래에 있는 양이다. 그래서 작은 양이 된다. 아, 그렇게 해석하면 딱 좋고. 저는 네. 이게 항상 네. 큰 대자 밑에 양자면 네. 큰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네. 양의 도움을 받는 어린 어린 양. 양이다. 네. 이 달자를 설문에서는 네. 행불상우라 그래서 길을 가는데 네. 가도 가도 아무도 안 만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힘없이 그냥 막힘없이 쭉 쭉 간다. 간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앞에 구절에서 봤던 통자하고 결합이 되면 통달하다. 어떤 이론에 말에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쭉 계속 할 수 있는 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에 한계가 없이 쭉 확대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통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네. 승자인데요. 네네. 우리가 그다음 승자는 글자가 있는다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계승한다는 의미죠. 네. 위에서 전해주는 것을 아래에서 받아가지고 아.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을 승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의문을 그렇게 대표적으로 풀지만 이제 받들 승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 받들다. 받들다 하면 마치 두 손으로 이렇게 공손히 위에 뭘 받치고 있어야 될 것 네네.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글자에서는 네. 이게 정확하게 그 의미인지를 볼 수가 없는데 네. 옛날 글자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받들 승자, 이을 승자의 소전인데요. 네. 지금 손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이죠. 네, 가운데 네. 있는 거 이제 손숫자처럼 네. 보이고요. 양쪽에 오른손, 왼손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위에 어떤 음. 성분이 또 들어가 네네. 있네요. 그 위에 있는 성분이 네. 지금 이 글자 이제 병부절자라고 해가지고 네. 병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전쟁에 나간다거나 할 때 장수에게 아. 왕이 자네를 그 장군으로 임명한다, 권한을 준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내리는 증표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절자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양 옆에 손이 있고 또 가운데 또 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손으로 이 병부를 받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이 네. 병부를 받든다라는 의미이에요. 음. 그런데 이 글자에 이제 고문자를 가보시면 조금 네. 상황이 다릅니다. 네. 여기 보면은 가운데 있던 손은 없어지고 네. 양옆에는 여전히 손이 남아있죠. 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아까 병부절자라고 했던 그 부분이 뭐처럼 보이세요? 사람이 이렇게 꿇어앉아 있는 모양처럼 보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왜 병부절자가 됐냐면 네. 왕이 무언가를 하사할 때 사람이 서서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 꿇어앉아서 꿇어앉아서 이렇게 받으니까. 받는 그 모습을 표현해서 거기에서 이제 병부절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의 글자를 보면 아마 소전의 글자에 있는 손수자, 네.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게 손을 의미했던 두 개의 글자, 네. 그리고 위에 있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역처럼 이렇게 꺾어진 그 부분이 병부절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 글자의 모양이 많이 변한 거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서자용에서는 도저히 음. 이 모양을 이제 상상해내기 그렇죠. 어렵게 된 거죠. 계승하다, 잇다, 뭐 받들다 이런 의미를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네. 원래 모습으로 가면은 왕이 하사하는 그 증표를 꿇고 꿇어앉아서 이렇게 받드는 모습 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글자인데 네. 명자가 남았는데요. 아, 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글자죠. 아는 글자예요. 예. 이 명자는 네. 지금의 모양으로는 해하고 달하고 네. 합쳐져서 해도 있고 달도 있으니 얼마나 화나겠는가 이런 네. 해석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네. 이제 사용이 되는데 네. 옛날 글자로 가보면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네. 달월자는 그대로인데요. 네. 해일자처럼 생긴 것이 해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창문을 의미하는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창문으로 달빛이 이렇게 착 비스듬히 들어오면 굉장히 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밝은 명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문에 비치는 달빛 쪽으로 밝다는 뜻을 그린 게 잘했다. 네.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 불도 없는데 그때 창문으로 달이 보름달이 휘황청 떠가지고 비쳐 들어온다면 세상이 얼마나 밝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네. 도시에 있을 때는 밤이 돼도 워낙 네온 사인도 네. 많고 해서 그렇게 어둡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가 보니까 네.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한밤중에는. 예. 그때 창문 틈으로 달빛이 이렇게 비치면 굉장히 더 밝게 느껴질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름달이 뜬 날은 아주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길도 달빛에 의지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사실 너무 난감하죠. 그렇죠. 어느 방향을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네. 명자까지 배우셨고요. 예, 예. 여기에 그 좌달 승명이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예, 이것도 승명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요? 승명도 네. 궁전 안에 있는 네. 어떤 이제 건물인데요. 그래서 승명전이라고 그 전체 명칭은 승명전이고요. 여기에서는 책을 검토하거나 책을 쓰거나 아니면 역사책 같은 것들을 검토하거나 저술하거나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해요. 아, 그럼 근데 학자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제 말하자면 문헌을 연구하고 네. 저술을 할 수 있고 하는 곳이군요. 네네. 이 앞에 있었던 광내전 같은 경우는 한나라 무제 때에 이제 네. 설치했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 승명전 같은 경우는 꼭 어느 시대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나라 때 정도에 이미 궁전 안에 이런 기관들을 두고 네. 또 글을 짓고 역사서를 편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하는 이런 아.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네.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에서도 역시 궁전 안에 있는 또 다른 구조물을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문관들이, 그러니까 문인들이 거하는 곳이 네. 좌우로 어떻게 있었다를 설명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8글자를 이제 배우셨고요. 네. 다음에 배우실 8글자는 이제 기집분전, 역쉬군영의 8글자입니다. 이번 강의까지는 이제 궁전 안에 임금도 있고 임금이 사시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신하들이 모였고 신하들이 기거해서 연구하는 곳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였나? 모여서 뭘 했나? 이런 것들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럼 약간 이제 주제가 좀 바뀌는 예, 느낌이 주제가 이제 전환되는 느낌이 조금씩 있네요. 전환되는 그런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